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일요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 탄압이 국제 이슈로 급부상되고 있습니다. 조원석 내란 특검팀은 윤 대통령의 핵심 혐의인 내란죄가 아니라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지시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중립성을 침해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차 구속 때와 마찬가지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잘 짜여진 각본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바깥에서 돌아다니는 꼴을 도저히 봐주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10일 새벽 구속된 이후 2평짜리 독방에 수용됐습니다. 다른 전직 대통령들은 보통 5, 6, 6명이 사용하는 3평짜리 독방이 마련됐는데 윤 전 대통령은 2평짜리로 공간이 좁혀졌습니다. 교도소에 수감시켰지만 끝까지 괴롭히겠다는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평소 당뇨와 대상포진, 안과 질환 등으로 약을 복용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구속으로 약을 구하지 못해 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치소 내 약품 반입이 원활하지 못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보도도 잇따랐습니다. 특히 당뇨병의 경우 이 찜통더위에 2평 독방에서 50분마다 10분씩 알아서 꺼지는 선풍기 한 대 의존해 버티다 보면 언제 병이 악화될지 알 수 없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금 오랜 수사와 재판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약까지 제대로 복용하지 못할 경우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인권 유린에 대한 우려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고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는 SNS에 수감자들에게는 운동시간이 주어지지만 윤 대통령에게는 운동시간이 없었다. 지난번 체포 때는 일반 수감자들이 움직이기 이전인 해 뜨기 전에라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운동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 형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인권 침해다. 특별 대우는 아니더라도 차별 대우를 받을 이유는 없다. 모스탄 대사가 온다. 자유진영 우방국 대통령이 어떤 인권 탄압을 받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 정치의 영역이 침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 법치다. 그럼 모든 영역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인다. 비단 대통령 사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다음은 당신의 차례이다 라는 말이다. 개발 비리로 수천억 해먹은 것도 아니고 빨갱이 새끼들한테 쉐쉐돈 갖다 준 것도 아니고 탈탈 털어도 개인이 착복한 것 하나 없는데 경로한 것이 죄가 되어 특검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재명은 온갖 비리에도 멀쩡하게 다니다가 대통령까지 됐는데 이게 뭐냐는 말이죠. 민주당에서는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가석방을 하지 못하게 하는 윤석열 가석방 방지법까지 발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바깥에 돌아다니면 절대로 안심을 못하겠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10일 새벽 구속된 뒤 주말로 이어지면서 평소 복용하던 당뇨약과 눈질환 치료제 이런 필수 의약품을 일부만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아일보는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의 입을 빌어서 평소 지병 때문에 꾸준히 약을 먹어왔는데 구속되면서 현재는 구치소로 당장 반입 가능한 일부 약만 복용 중이라면서 복용량이 기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전했습니다. 구치소 수용자는 의약품을 진료받기 위해서는 구치소 내 의무관의 진료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의무관이 외부 처방이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구치소장의 허가를 받아서 외부 병원 진료가 가능합니다. 가족이 주치의로부터 처방전을 받아서 구치소에 제출하는 방식도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도 특검 수사 선상에 올라 있어서 가족 대리 처방도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구속 중이던 지난 1월에는 서울구치소 의무관의 판단으로 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안과 치료를 받았는데 외부 진료가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은 현직 대통령이었으니까 아무래도 수월했겠지만 이번에는 현직 대통령 신분도 아니기 때문에 구치소의 허가를 받기가 만만찮을 것이라고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와 관련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무리한 구속에 더해 전직 대통령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질병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면서 수감자의 기본적 건강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위험이 없다는 이유로 한번 풀려난 전직 대통령을 다른 재판부는 다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시킨 것은 누가 봐도 정치 보복성이 짙어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미국 자유우파 진영에서 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브라질에 대해서 관세율을 10%에서 50%로 급등시켰는데 룰라 현 대통령이 보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해 정치적인 보복을 한다는 것을 하나의 이유로 꼽기도 했습니다. 이재명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이 심해질 경우 뭔가 액션으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트럼프의 최측근인 고든창 변호사는 현지 시간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 재구속과 관련한 CNBC 뉴스 보도를 인용하면서 이건 기소가 아니라 박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윤 전 대통령을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사시에 미국이 윤 전 대통령의 인권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주한미군 출신인 타라오 동아시아 연구센터 박사도 현지 시간 12일 X에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잔혹하고 이례적인 처벌을 가하고 있다.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당뇨병과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대상포진, 그리고 안과 질환에 대한 약을 주지 않고 있다. 그들은 그를 2평 크기의 독방에 가두고 에어컨도 없으며 하루에 500ml 얼음물 한 병만 마시게 하고 있다. 선풍기는 주변 공기를 뜨겁게 불어주지만 잠시 동안 자동으로 멈추기도 한다. 서울은 섭씨 37도의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 열사병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비인도적이며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스탄 대사가 윤 전 대통령을 면회키로 한 것인데 인권 탄압 문제가 급부상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전 미국 국방부 사이버 전략 책임자를 역임했던 존 밀스 대령은 모스탄의 한국 방문 일정을 정리한 고든창 변호사의 글을 포스팅하면서 모스탄 대사가 또다시 한국을 방문한다. 3차 인천 상륙 작전이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굳이 인천 상륙 작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공산주의자들과의 싸움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존 밀스 대령은 또 보수 성향 미국 뉴스 채널 뉴스맥스의 대표 시사 프로그램인 더 롭 카슨 쇼에 출연해서 저들이 윤 전 대통령을 침묵시키려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존 밀스 대령은 이어 지금은 이재명이라는 대통령이 있고 그 선거는 훔쳐진 선거였다고들 한다라고 주장했고 사회자인 롭 카슨 또한 물론 그것은 훔쳐진 선거였다고 동의했습니다. 밀스 대령은 또 사람들은 모두 북한만 생각하지만 그것은 몇 년 전의 이야기고 지금은 중국이다. 이재명은 중국 성향이다 라면서 한국은 미국의 가장 좋은 친구지만 지금은 대놓고 쿠데타가 일어난 상황이다 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는 특히 한국 내에서 발생한 국내 상황을 무역 협상과 분리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자는 사실상 중국의 대리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존 밀스 대령은 또 우리 정보기관과 군대, 외교 인사들까지 내정에는 개입하지 말라고 한다. 하지만 중국은 다르다. 그게 바로 그들이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중국은 내정 간섭을 마음대로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들은 또 우리의 가장 친구를 훔쳐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대한민국은 윤 대통령을 잃었다. 이건 마치 선거를 훔친 베네수엘라와 똑같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인권 상황과 관련한 관심이 국제적으로 증폭되자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일반 수행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고 실외 운동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외부로부터 차입되는 약품도 모두 지급하고 있다고 뒤늦게 해명을 했습니다. 갑자기 바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전직 대통령이라면 약간의 편의는 봐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놈들은 이미 재판이 끝난 조국에 대해서도 변호인 접견을 무한대로 허용하면서 조국이 면회실에서 띵까띵까 놀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기결수는 변호인 접견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은 조그마한 건수를 만들어서 변호인 접견을 허용했다는 것인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사코 일반 죄수와 동일한 처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구속이라기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지를 꺾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내일은 더 큰 탄압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